여기 이제 막 한국에 도착했는지 공항을 두리번거리고 있는 일본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복장은 여행객이라고는 하기 민망할 정도로 흐트러진 채 피곤에 절어 있었는데요. 어딘가 수척해 보이고 우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녀가 한국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표정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험을 좋아하는 일본인 사쿠라입니다. 그간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가고 싶던 나라들을 돌아다니며 여행하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모험을 좋아하는 성격 때문인지 저는 인도를 그렇게 가보고 싶었습니다. 사실상 인도 여행을 결정하고 난 후 지인들은 미쳤냐며 저를 뜯어 말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한번 사는 인생 후회 없이 살고 싶었고 남들이 다 가는 뻔한 여행길은 오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자 혼자 인도 여행을 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저는 인도 여행을 가게 되었고 이 결정은 추후 제게 너무 큰 트라우마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설렘이 가득했던 인도 여행의 첫 시작부터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남자들이 저를 둘러싸며 호텔로 데려다 주겠다거나 맛있는 밥을 먹게 도와주겠다며 가지각색의 이유들로 저를 끌어당겼어요. 솔직히 겁나고 무서웠지만 제가 많이 위축되고 공포를 느낀다는 것을 그들에게 티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단호하게 싫다고 거절을 했고 서둘러 숙소로 이동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이용해야 하는 택시를 잡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서로 본인들의 택시를 이용하라고 했지만 부르는 가격도 모두 달랐고 이 사람들이 과연 안전하게 숙소까지 데려다 줄지도 의문이었어요. 한참 고민 끝에 한 택시로 마음을 결정하고 숙소로 이동하는데 구글 지도와 다르게 정말 빙빙 돌아서 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가냐고 따져 물으니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다행인 건지 무사히 숙소까지 도착은 했지만 돈은 예상과 다르게 터무니없이 나왔습니다. 택시에서 내려서도 문제들은 너무나 많았어요. 코앞에 숙소가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를 붙잡고 놀자는 남자들은 한둘이 아니었고 본인들끼리 저를 우롱해가며 비웃고 그 상황을 즐겼어요. 그럴수록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뿌리치고 숙소로 들어가려고 해도 길을 막아서고 놀자고 거침없이 행동을 했어요. 그러다 대꾸를 해주지 않고 한껏 노려보고 다 비키라 소리를 쳤는데 그러니 저더러 코로나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겨우 숙소에 들어와 짐을 풀고 나니 공항에서부터 오는 길 내내 긴장을 해서 그런지 나른했어요. 잠시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인기척에 눈을 떴습니다. 누군가 호텔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너무나 두려웠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당장 멈추라고 수차례 경고를 하며 문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몇 명인지 알 수 없는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났고 역시 그들은 저를 조롱했어요. 이대로 문이 열리면 정말 위험하겠다는 것을 직감하고 저는 호텔 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게 저들은 어쩔 수 없으니 알아서 조심하라고 했어요. 제가 갔던 호텔이 유독 불친절했을 수 있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적어도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엄벌에 처할 텐데 저걸 조치라고 취하는지 놀라웠어요. 이때부터 인도 여행을 선택한 것을 후회했고 일본에 있는 지인들에게 연락을 하며 눈물도 흘렸습니다. 한 호텔에서 쭉 묵을 예정이라 예약을 미리 해뒀지만 제가 이곳에서 자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쩔 수 없이 숙소를 옮기려고 알아보던 중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인도 여행을 더 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저는 숙소비는 버릴지언정 지금이라도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는 것이 좋겠다 싶었어요. 일본인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이블모 한국을 추천해줬습니다. 사실 한국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가까워서 그런지 언제든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굳이 후보에 넣지 않았는데 모두가 이블모 한국을 다녀오라고 하니 마음이 쏠렸습니다. 바로 다음날 한국으로 갈지 그래도 온 김에 하루만 더 인도를 제대로 보고 갈지 고민을 했어요. 두 번 다시 못 올 것 같은데 공포에 질려있다 아무것도 못하고 가기에는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착날 하루를 묵고 그 다음날까지 딱 2일만 머물다 한국으로 넘어가기로 결정했어요. 공포심에 떨며 그날 밤은 그 호텔에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날이 밝자마자 나왔습니다. 그나마 대도시 쪽으로 다니면 위험하지 않다는 말을 들었어요. 반대로 현대식 빌딩 하나 없는 마을로 다니면 많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인도의 경우 남성 우월 의식이 굉장히 심한 나라 중 하나이고 종교 자체가 힌두교이긴 하지만 이슬람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였어요. 거기다 계급제 사회였던 잔재가 아직도 많이 묻어있는 곳이 바로 인도라 위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두가 아니라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법인데 그걸 무시하고 무모한 도전을 한 제가 잘못한 거였어요. 남자도 혼자 다니면 위험한 나라가 인도라는데 여자인 제가 혼자 나서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걸 제대로 인정하게 되었어요. 인도가 정말 위험했던 것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보이는 식당에 들어가서 배를 채우고 있었어요.
솔직히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먹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를 조롱하며 손을 잡고 끌고 가려 하거나 하는 행위들이 반복되었어요. 점점 도가 지나쳐 거의 끌려갈 뻔했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급하게 경찰을 불렀는데 여기서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인도 경찰은 자국민이 아닌 관광객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불렀냐는 분위기였고 경찰도 한통속이 되어 저를 놀리는 듯 했어요. 비리로 얼룩진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 인도에 대해 더 알아봤어요. 경찰들도 나서서 해결해주지 않으니 외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는 무수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게 여자든 남자든 인원이 몇 명이든 상관이 없었어요. 실제로 금전적인 피해만 입으면 정말 다행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여러 피해에서 결코 쉽게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더 인도를 여행하는 것은 아무래도 큰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액이 있었지만 저는 급히 짐을 싸들고 무작정 공항에서 몇 시간을 대기하다 한국으로 떠났어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도도 결국 사람 사는 곳이고 인종이 다르다고 한들 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말이에요. 나라마다 분위기와 문화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인도는 제가 겪은 나라 중 그야말로 최악의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당연히 선진국이니 인도보다는 좋을 거라 생각했어요. 확실히 내려서 보니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빨리빨리 문화가 있는 듯 보였는데 그게 정신없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처리 속도가 빠르다 보니 답답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뒤에 일정들도 밀리지 않고 소화할 수 있었고 전체적인 시스템이 매우 우수했어요. 입국 심사도 일사천리였고 공항 택시를 이용해서 서울로 넘어가기에도 편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놀랐던 부분은 택시 기사님의 따뜻함이었어요. 먼저 일본에서 오신 거냐고 물으셔서 그렇다고 하니 본인의 자녀가 일본 유학 중이라 일본어를 조금 할 줄 아신다며 서툰 일본어로 저와 대화를 이어가셨습니다. 한참 대화를 이어가시던 중 제가 가는 곳 근처에 꼭 가보면 좋은 곳과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곳을 알려주셨어요. 뭔가 대화가 술술 이어지니 제가 가려고 저장해둔 맛집을 보여드렸더니 더 좋은 곳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제가 가려던 곳은 이런 장단점이 있고 비슷한 곳은 이런 곳이 있다고 가는 내내 많은 정보를 얻게 해주셨어요. 택시 기사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내린 후 체크인까지도 완벽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역시나 어딜 가도 빠릿해서 좋았고 그 속에 친절함이 있었어요. 한국을 둘러보려고 길을 나섰는데 문득 바쁘게 걷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근처 카페에 들어가 앉아서 한국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모습을 관찰해봤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빠릿하게 움직이고 저마다 바쁘게 사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옆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그 바쁜 걸음을 멈추고 도와주는 모습도 보였어요. 한 할머니께서 허리가 굽으신 채 유모차를 힘겹게 끌며 가고 계셨는데 한 청년이 그런 할머니의 유모차를 대신 끌어 신호등을 건너줬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웃으며 헤어지는 모습도 봤어요. 이런 따뜻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인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을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그저 성격 급하고 딱딱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경험해보니 한국 사람들만큼 따뜻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한참 카페에서 구경을 하다 밥을 먹으러 갔어요. 택시 기사님이 추천해주신 밥집으로 가서 밥을 먹으려는데 주문받는 직원분과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 번역기를 사용해 일본어로 어떻게든 소통을 하시고 주문을 받으려는 그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일본만 해도 영어를 잘 못하고 일본어로 늘 소통을 하기에 상대 측이 알아서 주문을 하길 원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나서서 관광객의 모국어를 사용해주지 않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달랐어요. 이 모습에도 감동을 받았지만 식사를 하려면 제게 와서 혹시 불편한 것은 없는지 음식이 너무 맵지는 않은지 등 세심하게 여쭤봐 주셨습니다. 다 먹은 후 계산을 할 때도 다시 한번 여쭤봐 주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잠깐 대화를 하는 동안 다른 직원은 이미 제가 먹은 밥상을 다 치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은 정말 일하는 시스템 방식 자체가 남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각자 역할에 충실하고 거침없이 움직이는 것에 놀라웠습니다. 밥 한 끼를 먹었을 뿐인데 감동을 제대로 받았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바로 숙소로 돌아가기 아쉬운 마음에 길거리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가볍게 맥주 한 잔을 하기 위해 펍을 갔는데 한국인들의 정은 여기서도 느낄 수 있었어요. 홀로 앉아서 맥주를 마시는 제게 다정하게 질문도 해주셔서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홀로 여행 중인 외국인도 소개를 해주셔서 그 친구와는 그날 이후 한국 여행을 하면서 밥 한 끼도 하고 술도 마셨어요. 지금까지 연락을 하며 지내기도 합니다. 일본은 남일에 관심이 전혀 없는 개인주의 성향이 매우 강해요.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불편하지 않도록 본인을 낮춰서 최선을 다하고 서로에게 따뜻한 배려를 할 줄 아는 나라였어요. 저는 이런 한국이 좋아졌습니다. 확실히 한국이 선진국이라 그런지 살기에도 편한 나라였어요. 여행하면서 굳이 택시를 타지 않아도 여러 곳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지하철이 편리했습니다. 일본어로 볼 수 있어서 원하는 목적지를 입력하고 많은 곳을 돌아다녔어요. 일본은 택시비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한국에 비하면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처음 일본에 오는 외국인들이 당황해하고 복잡하게 여기는 부분이 많아요. 심지어 버스를 이용할 때도 좋았습니다. 한국은 버스 배차 시간이 짧은 편이라 코앞에서 차를 놓쳐도 다음 차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더욱 좋았던 부분은 난방 냉방도 빵빵해서 어딜 가나 적절한 온도에 맞춰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좋은 기억이 너무나 많아서 실시간으로 일본 친구들에게 자랑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 인물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을 거리에서 수백 번을 보는데 신기했어요. 옷 입는 스타일도 과하지 않아 좋았고 매너가 기본적으로 좋은 나라였습니다. 어디서든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뒤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기다려줬다 문을 닫더라고요. 일본은 그런 게 없습니다. 사실상 인도 여행을 꿈꾸고 목표로 해서 가장 큰 중점을 둔 것은 인도였어요. 한국에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한국 여행을 한 후 현재 한국에 조금 더 오래 있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어요. 취업을 할지 가서 공부를 할지 말입니다. 한국을 다녀오고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늘 모험을 좋아하고 조금은 불안정한 삶을 살던 제가 이제는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한국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현재는 한국어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어느라고 어설프지만 한글은 배울수록 매력이 있어요. 다양한 나라 중 이렇게 고귀한 언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유일하고 고귀한 언어를 가진 한국이 왜 살기 좋은 나라라고 불리는지 알 것 같아요. 모두가 웃는 얼굴로 맞아주던 한국은 떠나는 그 길이 너무나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오죽 아쉬웠으면 공항에 미리 와서 괜히 한국을 더 느끼고 싶은 마음에 공항에서도 한참을 놀다 갔을까요? 면세점도 가보고 밥도 먹고 카페도 갔습니다. 유독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곧 한국을 또 간다면 꼭 찾아가고 싶어요. 길거리 음식을 팔던 포장마차에 계셨던 이모님인데 이분과 거의 매일 보면서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분식도 팔고 호떡도 팔면서 자식들 먹여 살리셨다는 이모님은 한 번도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가본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게 부럽다고 하시며 한국을 많이 즐기며 눈에 많이 담고 갔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모님과 인생에 대한 대화를 많이 하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제가 바뀔 수 있었던 거라 언젠가 일본으로 한번 초대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모님과도 따로 연락을 하고 있는데 제가 더 열심히 벌어서 한국을 놀러가든 이모님을 초대하든 꼭 그렇게 좋은 인연으로 남기려 합니다. 너무나 좋았던 한국의 따스함이 철없이 모험하며 살던 제 생각을 바꾸게 해줬어요. 한층 성숙해질 수 있던 계기를 심어주고 좋은 기억을 심어준 한국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